안녕하세요. AI 크래프트 토비입니다. 저는 요즘 라즈베리 파이에 카메라를 달아서 AI 모델을 돌리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모델이 대체 뭐지? 픽셀이 들어가면 어떻게 고양이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클로드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컴퓨터가 고양이를 학습한다라는 개념이 뭐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AI 모델이 뭔지 궁금하신 분, 딥러닝이 뭔지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는 분, 같이 따라와 보세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럼 제가 처음 물어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물어본 게 이겁니다. 컴퓨터한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컴퓨터는 뭘 보는 걸까요? 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우리 눈엔 고양이로 보이지만 컴퓨터한테는 그냥 숫자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숫자가 뭔지 이해하려면 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을 섞으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RGB라고 합니다.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컴퓨터는 화면의 모든 색깔을 이 세 가지 숫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R이 255에 G가 0, B가 0입니다. 초록은 R이 0, G가 255, B가 0입니다. 각각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입니다. 0이면 그 색이 없는 것이고 255면 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픽셀이고 픽셀 하나는 이 RGB 숫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RGB가 AI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사진 전체는 어떨까요? 224 곱하기 224 크기의 사진이라면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개의 RGB 값, 그래서 15만 528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한테는 사진 한 장은 15만 개짜리의 숫자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공의 픽셀 하나를 꺼내보면 이렇습니다. R 값은 255, G 값은 10, B 값은 10. 빨강이 최대고 초록은 거의 없고 파랑도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 숫자들을 보고 빨간색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판단은 사실 단순합니다. R 값이 높고 G 값이 낮고 B 값이 낮으면 빨간색인 겁니다. 이 패턴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게 AI 학습의 시작입니다. 빨간색은 볼 것이 단순해서 픽셀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모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모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선이 3개 있는가? 꼭지점이 3개 있는가? 모양이 닫혀 있는가? 빨간색과 다르게 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한 게 각각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겁니다. 담당자 1은 선이 3개인지를 확인하고, 담당자 2는 꼭지점이 3개인지를 확인하고, 담당자 3는 모양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각자의 결과를 내고 합산하면 세모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담당자 3명의 말을 똑같이 믿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담당자마다 중요도가 다릅니다. 꼭지점이 3개면 선도 자연스럽게 3개가 됩니다. 반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마다 중요도를 다르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3개인지를 확인하는 담당자 1에는 0.2라는 가중치를 주고, 담당자 2번에게는 꼭지점이 3개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0.6을 곱합니다. 담당자 3에게는 닫힌 모양이기 때문에 0.1 곱합니다. 여기서 꼭지점이 3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더 높였습니다. 이 중요도의 숫자가 바로 방금 제가 말한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걸 판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해진 겁니다. 세모는 담당자가 3명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귀 모양, 수염, 눈, 털 패턴, 전체 실루엣,
귀 모양 하나만 해도 귀의 선, 각도, 위치, 담당자가 수십 명이 필요합니다. 전체로 보면 세모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당자 뉴런이 3개였습니다. 고양이 판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담당자가 수백만 명이 되다 보니 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담당자들을 팀으로 묶었습니다. 1팀 같은 경우에는 선, 경계, 감지를 하는 담당자들, 이 팀은 귀, 눈, 수염같이 좀 더 큰 레벨을 감지하는 담당자들, 그리고 3팀은 고양이 전체를 판단하는 담당자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팀 하나하나를 층, 레이어라고 합니다. 1팀이 결과를 내면 2팀이 받아서 처리하고 2팀이 결과를 내면 3팀이 최종 판단합니다. 1층에서는 선 하나, 점 하나의 수준이었다면 2층에서는 귀 모양, 눈 모양의 수준으로 이제 더 올라가고, 그리고 3층에서는 고양이 전체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수백만 명의 담당자들한테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 보여주면서 가중치를 반복해서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중치가 전부 랜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틀립니다. 틀릴 때마다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합니다. 이거를 수만 장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차가 거의 작아지고 거의 안 바뀌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됐다라는 뜻이고요. 학습이 끝나면 이 최적화된 가중치 숫자들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델.pt AI 모델의 실체입니다. 뉴런 수백만 개의 가중치를 전부 담은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합니다. GPU 없이든 며칠이 걸리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서버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요. 학습이 끝난 모델.pt 파일을 결국에는 라즈베리 파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연결하고 코드 몇 줄이면은 실시간으로 고양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픽셀로 이제 숫자별로 변환을 한 다음에 모델.pt 파일에 입력을 하고 층, 뉴런, 가중치를 계산해서 고양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97%인지 뭐 그런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1초에 30번 반복을 하게 된다면 실시간 영상 판단이며, 학습은 서버에서, 실행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게 엣지 AI입니다. 클로드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픽셀은 RGB 숫자가 3개로 이루어진 점 하나, 사진은 픽셀이 수십만 개로 모인 숫자 덩어리, 그리고 뉴런은 특징 하나를 담당하는 단위라고 했죠. 그리고 가중치는 담당자의 중요도, 층은 비슷한 뉴런들의 팀, 학습은 가중치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파일은 학습이 완료된 가중치 덩어리입니다. 복잡했던 AI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원리였습니다. 숫자를 입력받아서 담당자가 특징을 찾고 가중치로 중요도를 정해서 합산해서 판단하고 틀리면 가중치를 수정하고 반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카메라를 연결하고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